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진지하고 진중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3일차 방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랄까 좀 무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렇지 무장공비가 북이랑 교신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나는 건데 그리고 막 영철 짤 모으면 누아르 영화 한 편 뚝딱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저 그렇게 너무 진지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고요. 저도 되게 장난 많이 치고 좀 그리고 농담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타입인데 첫째 날에 제가 둘째 날 자기소개 때 장기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래를 막 준비하다가 목이 다 쉬어버려가지고 이제 첫째 날 육순이, 둘째 날 목 쉰 상태로 자기소개 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멘탈이 나가가지고 계속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정도 안 좋고 이런데 제 모습이 그것만 있지는 않다 이런 거를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름대로 던진 회심의 농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잘렸더라고요. 그게 보면서 그냥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의 진지한 캐릭터를 위해서 곁가지들은 다 잘랐구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 영철님이 라인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족해서 그런 것 뿐이지 여러 가지 또 라인만 생기면 영철님의 다채로운 매력들이 또 다 부각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워요. 우리 18기 분들이 애들 다 한 분만 이렇게 다 죽자사자 파는지 이렇게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고 이러면서 다채롭게 이렇게 보통은 전개가 되는데 18기는 이상하게 이렇게 하시던 분만 계속 가서 저희가 극단적인 조치를 했죠. 밤새도록 한번 해봐라. 근데 저는 오빠가 억울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몰랐던 장면인데 제가 이제 8시까지 파전 먹기로 했다고 해서 모이라고 한 장면이 있어요. 순자랑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사실 영철 오빠랑 너무 친하니까 제가 원래 장난기가 되게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고개 들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게 너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얄밉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사과를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날 무조건 8시까지 해서 모인 건 아니고 늦게까지 그냥 러프하게 저희는 데이트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영철님은 빨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서 아마 그날 밤 인터뷰할 때 순자님이 상철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일찍 들어오건 늦게 들어오건 아무런 상관없었을 거예요. 오, 멋있다. 남자. 유? 그리고 덧붙여 두 번째 고독 정식 때 그 탕수육 추가로 시켜줘서 너무 잘 먹었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혼자 너무 두 번째까지 먹는 건 처량하니까 이게 마치 먹방처럼 탕수육 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없이 그냥 맛있게 먹는 장면만 나왔더라고요. 제작진이 너무 조금 그 인간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잘 해주려고 해서 탕수육뿐만이 아니라 더 그러니까 기왕 쓰리고덕이면 좀 더 맛있는 거 좀 시켜주시지. 농담을 봤습니다. 영철이 근데 멋있었던 게 그럼에도 진짜 마지막 날까지 진짜 막 잠도 엄청 늦게 자고 맞아. 최선 다하고 항상 뭐 정리해 주시고 막 이렇게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끝까지 에너지 넘치게 좀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해 주신 게 너무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상황에서는 저였으면 진짜 내려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멋있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완전 100% 리얼이었잖아요. 대본 없이. 좀 이건 반 호기심이고 반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게 MC분들 대본이 따로 있나요? MC분들 네. 있습니다. 그냥 애드립이신 거예요? 기본적인 이 스토리 정도, 스토리의 흐름 정도, 예를 들어 너무 또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스토리 정도의 대략적인 어떤 포인트 그 정도만 좀 하시고 이거 보면서 즉각적으로 이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은 바로 그분들이 이제 워낙 이게
연예인들은 좀 어떻게 보면 순발력으로 주로 승부하시는 분들이라 이걸 보면서 바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살아있지, 저기 프로그램 취지에 맞지, 이걸 미리 뭔가 이렇게 멘트를 적어주거나 대본을 뭐 이렇게 유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취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오프닝이나 클로징 정도 뭐 이런 혹시 정리할 멘트가 있을 때 그런 때만 조금 뭐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그냥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 광수가 아직까지 반성도 못하고 지금 자기 객관화가 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그 MC분들이 약간 좀 저한테 좀 가혹한 면도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편집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소스를 드린 거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되게 연애에 어설프고 되게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사실 제가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나는 솔로 출연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방송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누군가가 조금 삐그덕거리고 실수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MC분들의 약간 조금 역할이 크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체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좀 반대였어요. 뭐 단적인 예가 4일차 이제 메타스콰이어에서 남자들이 선택을 할 때 저한테 나무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호통을 막 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친척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친척 어르신분들이 너무 슬퍼했다고. 사실 저는 욕을 먹어도 돼요. 진짜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 친척분들은 다 부산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말도 잘 못 걸고 되게 어색해하고 사람 관계 자체를 어색해하고 이런 때만 기억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수가 방송을 출연을 하려고 했고 거기에 나가지고 그래도 고군분투한다고 하니까 막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래도 너무 가혹했다고 해야 되나요? 좀 막 코ton까지 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 연애 프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형 선고거든요. 정말. 그래도 제 마음에 가는 대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지만 게다가 조금 전에 마지막 방송을 봤는데 망했어라는 거는 정말 저는 그때 엄청 좌절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잘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자님한테 조금 그렇게 좀 안 좋은 약간 모습을 결국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고 사실 자괴감 같은 것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망했어라고 했는데 희화하신 것 같았어요. 되게 좀 보면서 좀 의아했거든요. 사실 그게 전 사실 뭐 이번에 편집이라든지 방송 지점들 때문에 사실 작가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광수님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랍니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뭐 생각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고 그게 진짜 대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냥 3MC 분들의 그냥 애드립이고 순발력이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더 많은 말들을 방송 보면서 사실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말들로 이제 MC를 정리하는 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수님 입장에서 편집을 했으면 다 해결됐을 문제들을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편집하다 보면 그 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또 너무 침울하니까 아니면 무거우니까 MC들은 또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띄우고 농담으로 약간 좀 전환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 저희 제작진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금 뭔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강수님 입장을 100% 이렇게 이입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조금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전 조금 더 잘 사려 깊게 한번 판단해서 앞으로 제작을 해 가겠습니다. 오늘 한번 MC들한테도 잘 전할게요. 근데 속상해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들었어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완전 이걸 직접 또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걸 출연자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면 훨씬 더 자기들의 입장이 잘 전달이 돼서 그게 전해져요. 그래서 아까 조금 뜨끔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다 일반인들인데 저도 그 부분 보면서 광수 오빠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만약에 같은 출연자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사실 저희 인성 논란부터 엄청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MC 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건 허용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도 광수 오빠한테 이제 뭐 어디 처박혀 있어라, 나무 뒤에서 나오지 마라 이런 말 자체가 광수 오빠 성격을 저희는 다 아니까 사실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저희도 보면서 좀 저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저희도. 근데 오빠한테 괜찮아라고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긴 했는데 이제 오빠가 속상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조금 마음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작진 입장에서 조금 강수님께 사과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방송 보면서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들은 개인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한테만 무조건 견뎌라 이겨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런 잘못이 있거나 뭐 하면은 계속 다음 출연자들을 위해서는 계속 뭔가 이렇게 더 좀 잘 해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강수 얘기가 나와서 음. 친구로서 또 요즘 형제라고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형제로서 또 얘기를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이후에도 저희의 삶이 한 5개월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12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를 하는 사람이 약간 우리 총무 역할을 하는 사실 강수라는 친구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적극적으로 모임을 주도를 해서 이 분위기가 좋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씩 그래서 뭐 현숙이 찾아가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먹는다든지 뭐 부산에 저도 찾아오고 이렇게 11명을 전부 다 만나러 직접 찾아다녔던 친구가 강수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던 그 모습이 물론 이제 좁은 시야에서 5박 6일 안에 이제 영자님한테 직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조금 길이 옆으로 셀 수도 있고 이랬지만 실제로 저한테는 친구로서 그리고 너무 괜찮은 그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강수님을 많이 물어봐요. 친구 사이에서도 어떻냐. 근데 저는 정말 이 친구가 정말 우리 이 18기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공로를 한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우리 강수를 정말 이쁘게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